1884년 1월 6일 수도사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브루노의 수도원장 그레고어 멘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숭고한 인격자, 따뜻한 마음의 친구, 모범적인 성직자를 잃었다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진짜 업적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사였던 멘델은 어떻게 유전학의 아버지가 된 것일까요? 시대를 잘못 타고난 천재, 오늘의 과학자 열전의 주인공 바로 멘델입니다. 멘델은 1822년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오파바의 김네지움에 입학했고 18살이 된 후에는 올로무츠의 철학원에서 2년간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멘델의 학교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학비가 항상 부족했는데요.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멘델은 틈틈이 과외를 뛰며 학비와 용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멘델이 16살이 된 무렵에는 아버지가 사고를 당해 집안이 폭삭 주저앉을 위기도 맞이합니다. 깊은 좌절감에 빠진 멘델은 결국 병을 앓게 되었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가 한동안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다행히 누나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몸을 회복하고 학교는 졸업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긋지긋한 학비와 생계에 대한 걱정을 때려치고 싶었던 멘델은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철학 공부를 이제 그만 마치고 생존을 위해 투쟁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가야겠다. 결국 그가 향한 곳은 브루노에 있는 성 도마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습니다. 21살 청년 멘델은 수도원의 수련수사로 들어갔고 그레고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수도원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도원에는 식물학자, 광물학자, 천문학자, 자연과학자, 철학자, 수학자 등 많은 스승들이 있었고 수도사들은 지역 학교 교사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승 아래 생계 걱정에서 벗어난 멘델은 편한 마음으로 자연과학 공부를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멘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1849년 대수도원장의 추천으로 인근 학교에서 교사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곳에서 학창시절 과외로 다져진 뛰어난 강의력이 빛을 발휘합니다. 멘델의 자연과학에 대한 열정과 깊은 지식을 본 수도원장은 멘델을 대학으로 보냅니다. 29살의 나이로 조금 늦은 나이였지만 꿈에 그리던 대학생활이 펼쳐졌습니다. 멘델은 대학에서 생리학과 세포학의 대가인 웅거와 저명한 식물학자 네켈리, 그리고 도플러 효과를 발견한 도플러 등 과학계의 대가를 만나며 최신 과학과 방법론 등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수도원으로 돌아온 멘델은 실체가 밝혀지지 않았던 유전의 비밀을 풀기 위한 거대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멘델이 살던 때 말입니다.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만나면 회색 고양이가 나온다고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유전에 대한 이론은 부모가 가진 특징이 굉장히 랜덤하게 혼합되어 자식에게서 나타난다는 설이 전부였습니다. 멘델은 유전의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멘델이 유전을 연구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완두콩? 처음에는 쥐를 이용한 실험을 계획했지만 성스러운 수도원에서는 쥐의 교배 실험을 금지했기 때문에 식물로 실험 대상을 바꿔야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환경에서는 완두콩은 쥐보다 훨씬 완벽한 실험 대상이었습니다. 완두콩 일단 싸죠. 쉽게 기를 수 있죠. 잘 자라요. 빨리 커요. 한 번에 많은 콩들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최고예요. 역시 갓두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대립되는 형질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노란색 콩과 초록색 콩, 둥글둥글한 모양과 쭈글쭈글한 모양, 자주색 꽃과 하얀색 꽃. 옛 생각나네요. 게다가 수도원에는 멘델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넓은 정원이 있어 완두콩 실험을 하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완두콩장인 멘델은 1856년부터 무려 7년에 걸쳐 완두콩을 심고 교배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사분들 계속되는 완두콩 파티에 치를 떨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멘델은 둥근콩 대 쭈글콩 같이 1대1로 대립하는 7가지 형질을 나열하였고 각 형질이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관찰했습니다. 둥근콩과 주름진 콩을 교배하니 모두 둥근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둥근콩만 가지고 둥근콩끼리 다시 교배했을 때에는 둥근콩이 3, 주름진 콩이 1의 비율로 나왔습니다. 각기 다른 형질에서도 3대 1의 비슷한 비율이 계속해서 나왔는데요. 멘델은 콩 속의 특정 인자가 둥근 모양과 주름진 모양을 결정한다고 추측했습니다. 멘델은 콩을 심고 콩이 열리면 다시 그 콩을 심고 또 콩이 열리고를 반복 콩콩콩콩콩 해가면서 약 3만 개의 콩콩콩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해보니 3가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첫 번째, 둥근콩 대 쭈글콩, 노란콩 대 초록콩처럼 대립되는 형질의 콩 2개를 교배하면 둘 중 하나만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통해 유성과 열성 형질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열의 법칙. 두 번째는 둥근콩을 만드는 유전자와 쭈글콩을 만드는 유전자가 각각 따로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둥근콩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노란색, 초록색을 결정하는 유전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독립의 법칙까지 발견했습니다. 멘델이 발견한 이 3가지 법칙을 통해 유전학의 기틀이 세워졌는데요. 멘델은 실험 결과를 정리해 1866년 브루노의 자연과학협회에 식물의 잡송에 대한 실험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놀라운 발견의 신이 난 멘델, 이 논문의 사본 40부를 만들어 유럽 각지의 저명한 과학자들에게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화론의 아버지 다윈도 껴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 수도사 멘델의 논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몇몇 과학자들은 봉투를 뜯지도 않았죠. 멘델
맨델은 한 편지에서 에이 결과에 대한 냉대는 별로 신경 안 써 라며 쿨하게 넘겼지만 자신의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맨델은 죽기 전 동료에게 비록 나의 업적이 현재 세상에 인식되지 않고 있으나 머지않아 전 세계에 그 가치가 알려지리라 확신한다 고 말했죠. 비록 과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1868년 수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사회적 지위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수도원장이라는 직책은 꽤나 바빴고 맨델은 더 이상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맨델은 동료 네겔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고 열망을 드러냈지만 수도원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이슈 때문에 예전과 같은 연구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맨델은 그 대신 날씨와 폭풍, 지하수, 태양의 흑점 등을 관측하며 새로운 학문적 관심거리들을 꾸준히 찾아 자료를 남기며 과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맨델은 자신이 발견한 유전 법칙이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지 못하고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3명의 각기 다른 과학자들이 맨델의 논문을 발굴했고 이를 자신의 논문에 인용하면서 맨델의 유전 법칙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맨델의 유전 법칙 위에 20세기 유전학은 활짝 꽃피었습니다. 1915년 토마스 모건은 초파리 연구를 통해 유전자가 염색체 위 일정한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1950년 왓슨과 크릭이 DNA의 구조를 발표하면서 DNA의 복제를 통해 유전 형질을 전달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크리스퍼와 같은 유전자 가위 기술로 원하는 유전자를 찾아 쏙 빼서 붙여 넣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완두콩장인 맨델. 어린 시절부터 늘 경제적 압박에 부딪혔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연구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던 맨델. 수도사라는 과학과는 다소 멀어 보이는 본업을 가졌었지만 오랜 기간 끈기 있는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연구를 이루어낸 맨델. 비록 당대 과학자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후세대 유전학의 아버지라 불리우며 안될과학 과학자 열전에 등장하는 맨델. 이야말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과학자 아닐까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친근한 과학자 완두콩장인 맨델 편 이야기였습니다.